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업가가 아무 이유 없이 체포되는 나라, 법적 근거도 모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지방정부가 갑자기 들이닥쳐 CEO를 연행해가는 곳.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80곳 이상의 상장기업 경영진이 중국 지방정부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구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체포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벌금과 몰수 수입을 노린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방정부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들을 붙잡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이들의 자산을 몰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쯤 되면 체포가 아니라 강탈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체포될지도 모른다.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지방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나를 잡아갈 수 있다.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이러한 체포 사태를 직접 경험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운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자전거 제조업체 CEO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장젠 씨는 중국에서 유명한 전기자전거 제조업체 아이마 테크놀로지 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아이마 테크놀로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전기자전거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기업 가치는 수십억 위안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장젠 씨는 오랜 시간 동안 회사를 키워왔고 해외 투자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중국의 전기차 전기자전거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9일 그의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장젠 씨 맞습니까? 청도공항국입니다. 귀하는 현재 조사 대상입니다. 즉시 출석하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젠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청도? 거긴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생산 공장은 텐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건 곳은 허베이성 청도 전더 전혀 연관 없는 지방 도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대는 단호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연행될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가서 사실관계만 설명하면 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그는 곧 이 판단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공안 요원 6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장젠 씨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 사람을 연행한다. 협조하지 않을 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직원들은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장젠 씨도 소리쳤습니다. 무슨 혐의입니까?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안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강제로 연행되었고 직원들은 경악한 채 그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체포된 것이다. 장젠 씨의 가족들은 몇 시간 동안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의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퇴근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사장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체포된 지 48시간이 지나서야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현재 청도공항국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장젠 씨의 가족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혐의로 체포된 겁니까? 공안 측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조사 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장된 기업의 CEO나 주요 경영진이 체포될 경우 이를 증권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공개되자 아이마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0% 이상 하락, 해외 투자자들의 패닉셀링, 회사 내부의 극심한 혼란 발생,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면 누구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젠 씨는 어떠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회사가 있는 상하이나 텐진이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허베이성 청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난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차갑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뒷좌석에 앉아있던 장젠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는 분명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했고 정부의 규정을 철저히 따르며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상하이나 텐진이 아닌 허베이성 청도에서 구금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하필 이곳에서? 도착한 곳은 청도 공안국의 구치소. 공안들은 장젠 씨를 차에서 끌어내더니 그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깔린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은 경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젠 씨가 조사실 의자에 앉자 2명의 공안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법을 준수하고 정의를 실현하라 는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젠, 당신은 현재 경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젠 씨는 황당했습니다. 경제 범죄라니요? 저는 아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안은 냉정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 장젠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회사가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협조하면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을 내고 풀려나시겠습니까? 이 상황은 이미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장젠 씨는 공안의 의도를 떠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공안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법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충분히 협조한다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협조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공안 중 한 명이 서류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업이 지방정부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우리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장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협박이다. 이것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공안들은 기업가들을 체포한 뒤 벌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순순히 돈을 내면 끝나는 걸까? 장젠 씨는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을 내고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끝까지 버티면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해도, 그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이들은 그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장젠 씨는 순간 중국의 다른 기업가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만 82명의 CEO와 경영진이 체포됨, 절반 이상이 사업장과 관계없는 지방에서 구금됨, 체포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달 전 베이징의 한 기업가 친구가 돌연 사라졌습니다. 장수성에 있는 한 CEO도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거액을 내고서야 풀려났습니다. 이건 마치 전국적인 강탈 같아. 장젠 씨가 갇혀있는 동안 그의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객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중국 기업가들도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걸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해외로 떠나야겠다. 중국 내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해외 이주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은 중국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기업가들은 가족들을 먼저 해외로 보낸 뒤 사업도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발표, 지방정부의 불공정한 법 집행과 행정 재량 남용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철저히 검토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커져 있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기업가들은 체포될까 두려워하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있었으며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의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돈을 빼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풀려날 수 있을까? 장젠 씨는 조사실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까? 이 나라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장젠 씨가 구금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혐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접견 금지, 가족과 연락 차단, 법적 절차 없음. 그가 갇혀있는 구치소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하루 종일 CCTV 감시를 받으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신문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전보다 더욱 높은 직급의 공안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젠 씨,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협조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협조라니요?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젠 씨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선택하십시오. 돈을 내고 풀려난다. 계속 구금된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인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장젠 씨는 고민했습니다. 만약 돈을 주면 이 악몽이 끝날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까? 그는 이미 같은 방식으로 돈을 내고 풀려난 기업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을 내면 풀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장젠 씨는 더 큰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불안감에 빠져 사업을 취소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욱 악화되면서 지방정부는 더 많은 기업가들을 체포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장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풀려나더라도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 정부의 대응. 그러나 믿을 수 있을까?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의 법 집행이 과도하다. 기업가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기업가들이 체포되었고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기업가가 되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중앙정부가 나서긴 했지만 지방정부들은 여전히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가 체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장젠 씨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중국에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수를 확보했지만 경제 침체로 인해 세금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기업가들을 체포하여 벌금과 몰수 수입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은 기업가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고 체포한 뒤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포 방식은 중국 국영 언론에서도 언급되었는데 마치 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듯 원영업식 체포라고 불릴 정도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젠 씨 역시 이러한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그의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업 내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졌고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같은 시기 베이징에 본사를 둔 거성 테크놀로지의 우준 대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장수성 화이안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3개월 이상 구금된 뒤에야 석방되었지만 회사의 경영은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음 차례인가? 라는 두려움 속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기업가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법무법인 윤태래 원관싱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업가들이 투자 대신 최대한 빠르게 이익을 보고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세수와 고용 악화를 초래하며 지방 재정난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 기업가들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으며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중국 경제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달 중순
행정 재량 남용과 불공정한 법 집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비정상적인 수입이 많은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늦어 보입니다. 한 중국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과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기업가들이 중국을 떠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